지구과학의 개념 노트 대기대순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대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 전체 규모로 일어나는 대기의 평균적인 순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빈칸에 대기대순환 적어주시고요. 대기대순환은 이런 식의 그림, 모델로 우리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위도별 태양 복사 에너지의 입사량 차이와 그 다음에 지구 자전에 의해 나타나는 세 개의 거대한 순환세포 모형으로 설명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적도 같은 경우는 지금 빨간색은 태양 복사 에너지고 파란색은 지구가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입니다. 적도는 지금 빨간색의 화살표 길이가 더 길죠? 이 말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보다 많다라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들어오는 게 나가는 것보다 많으니까 에너지가 과잉되었다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극의 경우는 태양이 주는 에너지보다 지구가 복사한 에너지가 더 많기 때문에 에너지 부족 상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연은 부족하거나 과잉된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과잉된 에너지를 이렇게 극으로 누군가가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하냐? 우리 대기와 해수가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으로 인해서 우리 대기와 해수가 순환을 한다라는 거고요. 옆에 있는 그래프도 한번 볼게요. 지금 빨간색은 태양 복사 에너지를 의미하고 파란색은 지구 복사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적도에서 38도 부근까지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에너지 과잉 상태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 38도에서 극까지는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그러면은 이 부족한 에너지를 누군가가 채워줘야 되죠. 다시 말하지만 이 에너지를 대기와 해양이 이런 식으로 수송을 해준다라는 거. 선생님이 이 부분 수업하면서 이 38도 부근도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이 38도 부근은 정말 대단한 지역이거든요. 왜 대단한 지역이냐? 에너지 수송하는 그 양이 최대인 지점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38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주변이죠. 38도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대기랑 해양에서 뭔가 거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38도도 여러분들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볼게요. 첫 번째 그림은 지구가 자전하지 않을 경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은 지구가 자전할 경우입니다. 먼저 자전하지 않을 경우를 볼게요. 대기대순환을 확실하게 알려면은 여러분들이 빈 노트 꺼내서 동그라미 그린 다음에 직접 그려보셔야 됩니다. 그릴 때 우리 적도랑 극부터 시작하면 편해요. 우리 적도는 뜨거우니까 이렇게 공기가 상승을 하겠죠. 그런데 쭉쭉 상승하는 게 아니라 한 11km까지 이곳을 유식하게 우리 대륙관계면이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통합과학 시간에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배웠죠? 그 대륙권과 성층권 경계를 우리 대륙관계면이다라고 합니다. 선생님 저는 이건 모르겠어요 하면은 공기가 최대로 오를 수 있는 그 범위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최대로 올라갔다가 이제 고緯도를 향해서 이렇게 쭉쭉 움직입니다. 막히는 게 없으니까 계속 쭉쭉 이렇게 올라가다가 우리 극에 도달하면은 극은 차갑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겠죠. 차가운 것은 하강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하강을 하다가 땅바닥까지 이제 하강을 해요. 그러면 우리 멘틀, 해까지 뚫고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저緯도를 향해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고 봤더니 이런 식으로 거대한 순환이 하나 생겼죠. 우리 남반구도 마찬가지로 쭉쭉 올라갔다가 극에 도달하면 차가우니까 내려오고 다시 저緯도를 이렇게 향합니다. 남반구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거대한 순환세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가 자전하지 않을 경우 우리 지표에 어떤 바람이 불까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아래로 이렇게 향하는 바람이 불어요. 이거 무슨 풍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위에서 내려오는 바람, 얘 북풍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지구가 자전하지 않을 경우는 우리 북풍만 불어줘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위도 30도 부근만 생각을 해도 어떤 바람이 불죠? 그렇죠. 우리 편서풍이 불잖아요. 그래서 우리 편서풍만 생각을 해도 뭔가 이 모델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지구가 자전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가 자전을 하면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냐? 전향력이라는 힘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전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북반구 기준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을 오른쪽으로 휘게 하는 가상의 힘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기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려고 해요. 그런데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휘게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움직이려고 하는 것은 어디로 휜다고요? 그렇죠. 오른쪽으로 이렇게 휜다라는 거. 그래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은 오른쪽으로 휜다. 이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들 큰 문제 없습니다. 자세한 거는 우리 지구과학 2에서 배우기로 하고 전향력은 다시 반복을 하면은 움직이려고 하는 것은 오른쪽으로 휘게 만드는 가상의 힘이다. 그러면 이 힘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 먼저 우리 적도를 볼게요. 적도는 뜨거우니까 이렇게 공기가 상승할 거고 11km 대륙 관계면까지 가면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어서 이렇게 고緯도를 향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30도 부근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돼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 이거 선생님이 매점 이야기를 아마 비유로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체육 시간 끝나고 매점을 향해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다 같이 일자로 쭉쭉 가면은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맨 왼쪽에 있는 친구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이렇게 커브를 튼다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친구도 어쩔 수 없이 부딪히지 않으려면은 커브를 틀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커브를 틀면은 어느 구간에서 충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뭉치게 됩니다. 이것을 지구에 적용을 한번 시켜볼게요. 지금 0도에서 이렇게 상승을 해서 고緯도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움직이는 경우를 보면은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휘게 돼요. 그러면 어느 부근에서 이런 식으로 뭉치게 된다라는 거, 그 부근이 바로 30도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높은 곳에서 뭉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더 올라갈 수 없으니까 얘네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로 하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옆에 그림에서는 30도 부근에서도 위로 쭉쭉 올라갔지만 지구가 자전하는 경우를 고려하면은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현상이 30도에서 일어난다라는 거 아시겠죠? 이게 큰 차이점입니다. 한편 우리 극은 차가우니까 공기가 이렇게 하강을 하고요. 지표까지 내려온 공기는 멘틀, 핵 뚫고 갈 수 없으니까 이렇게 저緯도를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우리 30도를 다시 보면은 내려온 공기가 위아래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 0에서 30도는 이런 식으로 하나의 순환이 생긴 것 같고 우리 60도를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은 지금 저緯도에서는 따뜻한 공기가 올라오고 있고 극에서는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충돌을 했어요. 그러면은 뭐가 생길까요? 그렇죠. 전선이 생기겠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한랭전선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공기가 이렇게 충돌을 했으니까 얘네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어쩔 수 없어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기가 상승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계속 상승하고 싶지만 어느 구간에 가면은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퍼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식의 세포가 2개 더 생기게 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큰 순환세포 3개가 생기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전하지 않는 경우랑 큰 차이점은 이 30도 부근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3개의 큰 세포의 이름이 있습니다. 0도에서 30도 구간은 헤들리 순환, 그 다음에 30도에서 60도는 페레 순환, 그 다음에 60도에서 90도는 극순환,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헤들리랑 페레는 학자 이름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대기대 순환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바람의 영향을 받을까? 지금 지표 부근 바람 보시면은 하늘색으로 색칠한 바람의 영향을 받거든요. 우리 0에서 30도 부근을 보면은 30도에서 내려온 이런 바람의 영향을 받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오른쪽으로 휩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이 있으면은 바람이 이렇게 부는 상황이고요. 이거 무슨 풍일까요? 그렇죠. 우리 북쪽과 동쪽에서 부는 북동무역풍이구나. 그래서 우리 0도에서 30도 북동무역풍 분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30도에서 60도 보면은 30도에서 60도는 30도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바람이 불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것을 편서풍이라고 이제 부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60도에서 90도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바람 불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북동무역풍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극에 있다라고 해서 우리 극동풍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이러한 거대한 순환세포 3개가 생기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이렇게 바람이 분다라는 거. 남반구도 똑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반구랑 북반구 대칭인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용어도 한번 볼게요. 옆에 열대 수렴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렴 어떤 거죠?
그렇죠. 모이는 거잖아요. 지금 북동부역풍 북반구에서 불고 있고 남쪽에서 남동부역풍 불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 뭔가 모이는 느낌이 나죠. 그래서 우리 열대수렴대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한 영도에서 공기가 상승을 하죠. 공기가 상승하면은 우리 저기압이죠. 그래서 우리 영도 부근을 열대저압대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우리 30도 보겠습니다. 30도는 지금 공기가 하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강하는 거 고기압 생각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아열대, 고압대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우리 아가 붙으면은 두 번째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열대보다 덜 따뜻하니까 아열대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60도 부근 보면은 한대전선대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까 30도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공기랑 극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가 충돌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한대전선대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한랭전선 배웠죠?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급격히 변하는 그런 한랭전선 배웠잖아요. 여기서 배웠던 내용 똑같이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를 만나서 위로 훅 올라가는 상황을 똑같이 적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넓게 한랭전선 나타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소나기가 내리는 저근형 구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용어들 한번 살펴보았고요. 우리 표를 보면서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영도에서 30도 어떤 순환이었냐면은 헤들리 순환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여기서는 북동무역풍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페렐 순환은 30도에서 60도 부근을 의미하고 편서풍이 분다라는 거. 그 다음에 60도에서 90도는 극순환이라고 부르며 극동풍이 붑니다. 그 다음에 빈칸에는 먼저 적고 가겠습니다. 직접순환, 간접순환, 그 다음에 직접순환. 위에 있는 그림을 잠깐 보시면은 적도는 뜨거우니까 어쩔 수 없이 직접적으로 상승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극에서는 하강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추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도랑 극 쪽에서 생기는 순환은 직접 움직인다라고 해서 직접순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직접순환. 그런데 이 사이 30도에서 60도 부근은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순환을 하는 거거든요. 지구가 자전하지 않을 때는 30도에서 60도 부근 생기지 않았는데 자전을 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이 친구랑 이 친구 때문에 강제적으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얘를 간접순환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표 첫 번째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압대를 보겠습니다. 우리 적도 부근을 보면은 상승 기류가 발달합니다. 왜냐면 뜨거우니까 지금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적도 저압대라고 표현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위도 30도 부근을 보면은 하강 기류가 발달을 해요. 지금 30도 부근 이렇게 하강하고 있는 모습 보이죠? 하강 기류가 엄청 발달하기 때문에 아열대 고압대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위도 60도 부근은 극동풍과 편서풍이 만나서 한대전선대를 형성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대전선대. 그 다음에 우리 극부근에서는 하강기류가 발달해서 극고압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어들 익숙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려보고 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기대순환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평생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동그라미 그리시고 바람의 방향 직접 체크하고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자신감을 주는 문제 한번 풀어보고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북반구의 대기대순환을 나타낸 것이다. 우리가 보통 대기대순환이라고 하면은 이런 그림을 많이 봤을 거예요. 이 부분을 뭔가 돌려놓은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렇게 봤더니 왼쪽이 0도, 적도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90도, 극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A, B, C 세 개의 세포가 있고요. A는 지금 적도에서 30도까지 헤들리 순환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B는 페렐 순환, 그 다음에 C는 극순환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기억, 헤들리 순환은 C다. 틀렸죠. C는 극순환이고요. 그 다음에 직접순환은 A와 C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연평균 강수량은 30도 지역이 적도보다 많다. 우리 30도 같은 경우는 하강기류가 우세해서 우리 고압대라는 표현을 했죠. 하지만 우리 영도는 공기가 상승하는 게 우세합니다. 그래서 우리 적도 저압대라는 표현도 했잖아요. 아무튼간 적도에서 강수량은 더 많을 거다라는 거.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포인트를 줘서 볼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냐? 바로 이 높이.
체크할 건데 극쪽으로 갈수록 공기가 최대로 올라갈 수 있는 높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적도 부근은 뜨거우니까 뭔가 공기가 팽창을 하려는 성질이 있고 우리 극쪽에서는 차갑다 보니까 수축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높이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따뜻하냐 차냐 그 차이로 이렇게 높이 차이가 난다라는 거, 이 부분까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아시면 좋겠습니다. 대기대순환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익숙해지셨으면 교과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동그라미 엄청 그려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